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 수립해라. 그죠? 광역 도시계획으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데, 저 장기발전 방향 핵심은 기능 분담이에요. 우리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는 목적은 두 개 도시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똑같이 중복 개발하지 말고 기능을 나눠갖고 개발시켜보자.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 인구화 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인구화 산업이 집중돼 있다 이 말은 직장이 다 서울에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좋은 직장은 다 서울특별시 안에 있어요. 강남, 여의도 이런데.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집은 저 이천 여주. 그건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택을 찾는 거죠. 이거를 직주 근접. 직장 옆에 주택이 있어야 출퇴근하기 편리하니까 안 그래도 서울특별시는 주택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 또 찾아가지고 수요가 더 급증했어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 세지니까 이런 주택 수요가 급증.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의 딱 반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죠. 아파트 엄청 지어놨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지어놨는데 그래도 맨날 주택이 부족한 주택난이 발생. 그래서 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한 위성도시의 신도시 개발하죠. 1기 분당 신도시, 2기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 개발해갖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요. 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 개발해갖고 주거 기능을 분담.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상업 업무 기능으로 개발. 그리고 위성도시들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두 개 도시 간의 기능을 분담. 잘 분담해갖고 개발시켜보자. 그러면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주택은 분당에 있어요. 성남에 있다. 그럼 사람들 이쪽으로 유인하려면 서로 출퇴근하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교통대책이죠. 교통대책.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거, 전철. 그래서 이 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전철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디에 배치를 해줄지 도로나 전철 같은 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데요. 그럼 이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두 개 관할구역에 걸쳤다. 그러니까 앞에 광역자 붙여주는 거죠. 광역 기반시설. 줄여가지고 그냥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핵심입니다. 두 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 그리고 기능 분담에서 서로 출퇴근하기 좋게 광역시설의 배치, 어디다 배치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 정책을 지시하고자 수립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일단 그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광역계획권. 자,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은 먼저 이 광역계획권부터 지정을 해줘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죠. 그럼 이 광역계획권을 우리가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광역계획권은 행정청이 지정합니다. 그 행정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지정할 거냐, 이 지정권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핵심. 이 지정권자 찾아내면 나머지는 그냥 90% 먹고 갑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핵심이고요.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모습이 두 개가 있어요. 광역계획권을 도에서 지정합니다. 같은 도에 관할 구역. 이 도에서 지정할 때는 그냥 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이 도지사의 자치권이라고 해서요. 도에서는 도지사. 그럼 성남시 옆에 이제 용인시 있어요. 용인, 에버랜드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자연농원 그랬는데, 그 자연농원 알면은 뭐 좀 연식이 된 거예요. 아무튼, 그걸 이제 에버랜드 이렇게 바꿔갖고, 그 에버랜드 한번 놀러 가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성남시하고 용인시 붙어 있어갖고, 자, 두 개 도시의 기능을 적절하게 분담시켜보자.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성남시든 용인시든 다 어디 안에 있는 거냐? 경기도. 이때는 그냥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도 맞춰주면 되죠. 도에서는 그냥 도지사가 지정.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도에 걸쳐 갖고 지정이 돼요. 시도. 그리고 여기서 시도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얘기하죠.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에 걸쳐 갖고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이게 29회 때 정답이에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요거죠.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걸쳐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그럼 서울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쳐갖고 지정하니까 이때는 특별시장이 지 맘대로, 도지사가 지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위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꽝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2명이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도에서는 도지사. 이 2명,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맨날 이거 갖고 물어보는데 이 2명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딱 이 2명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면 통보한다. 그래, 통보는 알려주는 거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통보하는 이유는 명령이죠.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보를 받아갖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들, 이 계획들이 제일 좀 공법에서는 어려운 파트예요. 2번째 시간에 이 계획들 쫙 하죠. 그 여태까지 이런 계획들 듣도 보도 못했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로 수립해 나가는지 이거 오늘 계획 3개 쫙 하면은 그냥 또 멘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은 첫 번째, 2번째 주, 특히 2번째 주에 이 계획 파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런 데서 앞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 기본 개념들, 또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이거를 또 넘어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계획의 절차는 다 똑같아요. 한번 해놓으면 나머지 이하에서 나오는 것들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계획 파트가 조금 공법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에 대입해갖고 딱딱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처음부터 좀 계획 파트 요 들어갈 때는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 번 하는 거 아니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제일 어렵게 느껴지지만 몇 번 반복하면 오히려 또 간단해져. 공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요 계획 파트에서는 요 수립권자.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 거냐? 수립권자가 주인공. 항상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 자,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권자를 먼저 찾으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를 바로 찾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알아야 되냐? 지정권자.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의 관계. 여기서 수립권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통보, 명령해서 수립하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냐?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가 상급행정처, 수립권자는 하급행정처, 상하. 위계질서로 그냥 찾으면 되죠. 그러면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어요. 도지사가 명령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도지사 밑에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시군의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 공동 수립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용인시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광역도시계획. 기능 분담할 사람. 성남시장하고 용인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둘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는 군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군수는 필요 없고 시장 둘이서 공동 수립.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시도지사 공동.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행정청의 위계질서 있죠? 그거를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공법을 공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하급 행정청이 되고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2개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도 원칙 2명 나옵니다. 그래서 2개 갖고 그냥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는지 맨날 바꿔갖고 물어보는데 이거에 맨날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칙적인 개념이죠. 원칙.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한 구역일 때 일단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공동. 그 다음에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그냥 위계질서로 하급 행정청이 수립한다.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어요.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면 돼요? 저 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 그러면 안 돼요. 성남시장이 아니고 특별시장하고 같은 레벨은 도지사. 특별시장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다만 이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이해 당사자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는 거고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죠. 자, 이게 원칙. 그래서 지정권자부터 찾고
하급행정청이 수리권자다. 이렇게 처음부터 정리를 해놔야 광역도시